지금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만 별도로 진도를 나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욕심내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있잖아요. 의욕. 교장이 가지고 있는 의욕.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욕. 그게 애들을 점수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나 여기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올해라도 이달 회의가 있으시면 선생님들께 정식으로 건의 좀 하십시오. 우리 중3들 자습 고마시키고 테마 학습을 좀 하게 해달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막 삼각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거든요. 선생님 고등학교 내용이긴 하지만 삼각함수를 좀 깊이 있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또는 삼각함수하고 관련된 수학에 관련된 영상물 같은 거 차라리 틀어주는 게 어떨까요? 신기하다. 그러고 보거든요. 선생님, 아니면 입시교육을 좀 해주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좀 풀리지 않게 해주면 어떨까요? 가기 전에 공부하고는 떠나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남여고도 역시 보면 꾸준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쭉 가가지고 대레사여고도 많이 올랐죠. 평판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대레사여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어느 학교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야기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쭉 볼까요? 자, 50일까지가 끝입니다. 약 89개 고등학교, 요 중에 우리하고 관계된 지역의 학교인데 여기에 학교 이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남자 학교도 그렇고 여자 학교도 그렇고 없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어느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이걸 보게 됐는데 서울은 100위까지 나더라고요. 서울에 뭘 학교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현상만 안 보자고요. 역시 서울도 남북이 딱 갈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가 말하는 강남입니다. 그 다음에 다 빠진 동네입니다. 강북 있네요. 노원구 강북이죠. 그런데 보면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 양천, 다 남쪽에 있고 경륜이 뛰어난데, 우리 어머니들 자부심 가지도 좋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우린 진짜 좋은 동네 살고 있다. 교통 좋다. 공기 좋다. 근데 아파트 값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부는 그렇습니다. 입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절대다수 아까 그런 것 같아서 라디오에서 했던 이야기 조금만 듣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한 15분 정도 됐는데 앞에 입시 부분만 한번 들어보시죠. 예, 초대석. 2013년 주요 대학들의 수시 논술 시험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데요.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출제 경향이 까다로운 수리 논술 부분에 비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크리처대석에서는 2013년 수시 논술, 그중에서도 수리 논술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평소에 수학 공부의 완결은 무엇인지 그 비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란다. 앞으로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될 예비 수험생,
학부모님들 잘 들어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초원리 수학학원의 임초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3년 주요 대학들의 수시논술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시논술 반영 비율이 높은 상태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애청자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네. 우리가 입학시험은 경쟁시험입니다. 경쟁시험에서 지금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 수능과 내신과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인 논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네. 그 중에 학생부, 그 내신은 변별력이 아주 떨어진다고 대학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수능이 아주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네. 뭔가 변별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의 반영 비율, 또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올해도 여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수리논술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렵게 좀 이야기하면 대학에서 좀 높은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수학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진지하게 관찰하고 통찰해가지고 일반적인 원리, 그 다음 법칙을 유추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수리논술은 그 분야 중에 수학적인 그 원리와 창의성 이걸 묻는데 크게 보면 수학과학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수학적인 문제들을 테마로 주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거를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수리논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까지 수리 영역이 문제, 답 식이었다면 문제에서 답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인데요. 네. 학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은 대부분이 보면 보기가 있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런 선다형 문제고 또는 단답형이라고 본다면 이 수리논술은 풀어나가는 과정 중심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3년 수시논술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또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수리논술 문제는 어땠었나요? 올해 출제 경향도 또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서요? 예. 이게 94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에서 본고사 또는 대학별 고사 형태로 논술고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아주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학 수준의 문제를 낸다고 해서 언론의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올해 지난 그 10월 6일과 7일에 그 연대, 그 다음에 동국대 이화여대에서 이미 그 수시 1차가 지금 치러졌습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분명한 것은 교과서 범위 내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쉽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대학 입시는 경쟁시험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요소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범위 내로 문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교과서 범위 내에 있는 개념적인 문제라든지 원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쉽다고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요 대학들이 출제한 수리논술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고교 과정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깊이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문제들도 좀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근했고 또 주로 이 경쟁은 서울의 그 주요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연대가 지난 10월 6일 날 수시 1차 논술을 보는데 연대가 이렇게 수능도 보기 전에 먼저 논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서울대나 기타 경쟁대학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빨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간에도 경쟁처럼 논술 시험을 좀 어렵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건 이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거였고요.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수능 시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2011학년도까지는 미적분이 선택이었다가 작년 2012학년도부터는 이게 필수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리논술도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꼭 좀 참고하셔야 될 범위가 초함수의 미적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행렬의 1차 변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까다로운 수리논술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또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그 학생들은 굉장히 좀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좀 불리합니다. 저는 고향은 부산이지만 한 21년 정도 서울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왔고 한 4년 전부터 여기 부산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정보가 없다. 우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쯤 됐어야 수리논술이 뭐지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왜 늦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학교 내신이나 수능은 글자 그대로 답만 요구합니다. 과정 별로 안 봅니다. 그런데 수리논술은 과정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이라든지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연대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120분, 2시간 동안에 그걸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 나갈 때 평상시에 답만 빨리빨리 내는 그런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무조건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가? 각 대학에 보면요, 입학 관계되는 그런 그 홈페이지에 보면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 또는 저도 찾아봤습니다만은 서강대 보면 논술 가이드 굉장히 잘 됐습니다. 내용 정리돼서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부분을 한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부터 만약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100 빼기 1은 얼마죠? 우리 수학에서 100 빼기 1이 얼마죠? 수학에서는 99죠. 99죠. 그런데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00 빼기 1은 0입니다. 그 다음 100 더하기 1은 얼마죠? 101이겠죠. 101이겠죠.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200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하고 수능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3 이맘때 돼가지고 수리논술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가지고 수리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내신이 됐던 수능 준비를 잘하더라도 100 빼기 1이 돼서 0이라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플러스 알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부터 자기가 과정 중심의 이 수리논술 준비를 덧붙인다면 100 더하기 1 합격은 보장됐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100 더하기 1이냐 100 빼기 1이냐. 근데 100 더하기 1을 일반적인 애들은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모릅니다. 현재 2학년들 보면 수업 시간에 너네 학교에서 수리논술 이야기하더나 또는 문제를 본 적 있냐 이랬더니 배정고등학교만 그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줘가지고 한번 풀어보겠대요. 시험 삼아. 이런 게 수리논술이란다 하고 수리논술이라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모든 학교가 수리논술을 본다는 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있는 10개 대학 이내에 들어가려면 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립서울대학교에서는 수리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봅니다. 웃기죠? 연대나 그 밑에 사립 명문들은 노골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 논술 보는 날요 신촌 일대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모집하는데 몇 명 오죠? 3만 명이 확 모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연대만 있습니까? 옆에 이화여대 있죠? 학교도 쭉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통마비. 그 다음에 다음 주군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